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3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는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뮤지컬을 만들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2009년 댄스 뮤지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의 해외 마케터를 시작으로 한국 공연업계와 인연을 맺으셨고요. 뮤지컬 빨래, 랭보, 식구를 찾아서 어쩌면 해피엔딩, 팬레터 등 수많은 작품의 중국어 라이선스 공연 프로듀서로 활약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분이 두 번째로 출연하시는 외국인 출연자가 아닐까, 그죠? 네. 네. 난징 해소 문화 전파 유한공사 대표인 뮤지컬 프로듀서 왕해소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네. 직접 우리 자기소개. 저 아, 카메라 보시고. 네네. 저는 중국에서 뮤지컬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왕해소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와,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네. 처음에 중국분 오신다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어떻게 이 방송을 하지? 잘하시니까 그래서 오시라고 깜짝 했죠. 놀랐습니다. 네. 예. 네. 이거 난징 해소 문화 전파 유한공사 이렇게 읽으면 네. 되는 거죠. 네. 네. 한국 말씀 잘하시는 거 보니까 한국에 오래전부터 와 계셨을 것 같은 느낌은 그쵸. 드는데 네. 이번에 오신 뭐 이유가 있어요? 네. 사실 코로나 이후에 네. 중국 그 업계하고 한국 업계는 교류 거의 다 중단된 네.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이게 중국 업계 종사자분들이 네. 한국에 오셔서 교류도 하시고 네. 공연도 보시는 그런 그 교류단을 네. 참가하고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네. 몇 분이나 오셨어요? 이번에 22명 정도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 뮤지컬도 보시고 네. 또 그때 잠깐 뵀는데 그때는 그 넘버벌 퍼포먼스를 또 보신다고.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뭐 보셨어요? 하데스타운을 하데스타운. 보셨고 그리고 베르사유의 장미. 장미 네. 그리고 그 소극장 뮤지컬 소극장 연극도 하나 한 편 봤습니다. 예. 그렇구나. 네, 다양하게 네. 보셨네요. 네네. 네. 음.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한국 네네. 굉장히 자주 오셨고 사실은 한국에서 거의 주로 활동을 하신 적도 있고. 네. 그죠. 네. 제가 2014년, 15년경에 처음 뵀었거든요. 네. 네, 오래전부터 네, 하셨구나. 그때는 네. 한국에서 활동하실 때였죠, 주로.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한국하고 처음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사실 제가 처음 한국에 오는 것은 2007년이었습니다. 네. 그때 관광하러 왔어요. 사실. 네. 놀러. 네. 어딜 관광하셨습니까? 이쪽 저쪽 뭐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네네. 일단은 그리고 2008년부터 네. 정식으로 한국에서 그 한국말 배우고 네. 2009년 초에 중앙대 예술경영학과 아. 석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네. 예. 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음악을 배우니까 네. 그 피아노를 치니까 그래서 네.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2002년에 제가 그 대학교 다니는 그런 네. 시절이어서 네. 한국의 한류 문화가 중국에서 좀 인기가 좀 네. 네. 많아졌어요. 그때 네. 그래서 한국의 음악 이제 K-팝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영화 네.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까지 제가 음. 그 중국에서 보고 한국의 이런 문화 산업이 이렇게 잘 되어 있구나라고 네. 해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하러 오셨던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처음에 관심을 가지셨던 K-팝이나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과는 달리 네. 뮤지컬 업계, 공연 업계랑 인연을 맺으신 거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사실 예술경영학과에 들어가서 네. 저희 선배님이나 네. 그 동기 중에 왜냐면 저희 특수대학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학교도 다니고 일도 또 하면서. 일도 하면서 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그리고 네. 그 공연 업계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신 네. 분도 네, 많이 네. 계시고 네. 잘하신 분도 많이 계시니까 저 그때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그 학교 다니면서 공연을 많이 보러 다니고 네. 그 중에 뮤지컬을 가장 좀 좋아하는 장르로 아. 제가 이쪽에 네.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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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소개에서 네네.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나라 그 댄스 뮤지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그 작품의 해외 마케터로 시작을 했다 네, 이렇게 네. 돼 있는데 네, 네. 네, 네. 그것도 뭐 그 같이 다니던 분이 소개해서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제가 중앙대 예술경영학과 다니기 전에 저희 예술경영학과에 외국인 유학생이 없었어요. 제가 최초의 외국인 아, 유학생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넘버벌 공연들의 해외 마케팅의 그 인력 좀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두비컴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처음에는 넘버벌 그런 공연에 해외 마케팅으로 네, 네, 맞습니다. 일을 시작을 하셨고 네, 네. 네. 한국 공연을 해외로 많이 네. 소개드리고 네. 뭐 이렇게 투어도 많이 네. 같이 다녔어요. 예. 네. 어쩌다가 한국 뮤지컬에 또 이렇게 확 꽂히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넘버볼 공연뿐만 아니라 네. 그때도 이런 그 여러 인연을 통해서 한국 뮤지컬 프로듀서 선배들이 네.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국 뮤지컬 시장이 아주 초기 단계였어요. 네. 그래서 뮤지컬에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제가 2014년인가 그때쯤 뵀을 때 네. 뮤지컬 얘기를 한참 했던 기억이 네. 있어요. 근데 그때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이 뭐냐 했더니 그 우리 뮤지컬 빨래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중국에서도 공연하는 게 꿈이라고 그때 오.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하시는 네. 걸 네. 가서 네. 중국에 가서 중국에 제가 아. 잠깐 이제 중국에 잠깐 계셨죠. 예,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베이징에서 중국 배우들이 그게 네네. 이제 한국 배우들이 가서 투어 공연한 것도 있었지만 이거를 중국어로 옮겨서 네네. 중국 배우들이 한 공연도 있었거든요. 예. 제가 그 중국 배우들이 하는 공연을 보고 왔죠. 와, 꿈을 이루는 그 네. 현장을. 네. 오. 사실 그래서- 제가 빨래 좋아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2009년에 네. 사실 소극장 뮤지컬을 처음 봤어요. 빨래를 빨래를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고 네. 감동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뮤지컬 장르는 이런 힘이 있구나라고 해서 사실 이 공연도 중국에 가서 중국 관객들이 저처럼 이렇게 이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네. 그런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반응은 어땠어요? 관객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오. 네. 근데 2016년 그때 당시에 중국 뮤지컬 시장이 아직 지금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진 않아서 네. 사실 그 어려운 면이 좀 없진 않았어요. 네. 네. 제가 그때 가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막 그렇게 한국처럼 그렇게 뮤지컬 팬덤이 막 형성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그게 벌써 한참 전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빨래를 그냥 중국인 배우들이 중국어로 한다뿐이지 정말 한국 공연이랑 똑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레플리카로 네, 했죠. 레플리카. 네. 정말 그대로. 오리지널 그대로 하는 거. 예. 근데 이제 말은 이제 중국어로 예. 하는데 그래서 저는 또 그거를 한국인으로서 보는 거니까 네네. 그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많았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솔롱고라는 외국인 노동자가 나오잖아요. 몽골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지내는 건데 그걸 이제 중국 사람들이 중국 배우들이 연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한국말 너무 어려워요. 이런 대사가 있는데 그거를 중국어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외국 뮤지컬을 가져와서 그걸 한국 사람들이 하면 서로 이를테면 미국인이 등장하는 뮤지컬인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거를 한국말로 하고 있고 음,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 얘긴데 저걸 중국인들이 중국어로 하는 게 좀 어색한가? 이상한가? 이랬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정서는 또 엄청 또 비슷하게 잘 살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저 뭐죠? 간판 같은 그런 세트 같은 게 똑같았어요. 그때 한국 공연이랑. 예. 그래서 뭐 세탁소 뭐 이런 그런 동네 나오고 막 이런 게 뭐 서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한국에서 한 공연이랑 똑같이 하는데 중국 배우분들이 중국어로 한다. 예. 근데 그거를 또 중국인 관객들도 그 정서를 제가 느끼기에는 이해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공연 보고 나서 뒤풀이 가서 그때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이걸 현지화할 생각은 안 하셨냐. 그러니까. 네. 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똑같이. 빨래 같은 작품이 진짜 아주 한국적인 이야기이고 네. 정서도 아주 한국하고 잘 맞는 네. 그 정서만 있으니까 네. 중국에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바꾸려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네. 예,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솔롱고 같은 그 캐릭터도 그쵸. 중국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이어서 네. 조금 그때 그 한국이랑 네. 그 똑같이 네. 주민지 연출님 직접 오셔서 그쵸. 연출해 주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 빨래를 굉장히 재밌게 봤던 어. 기억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근데 제가 그때는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인데 이제 중국 뭐 인터넷 이런 친구들이 보내주는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그 빨래에 나오는 참 예뻐요. 네. 그 노래를 중국 TV 프로그램에서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이거 한국 노래가 중국 텔레비전에서 나오지? 했더니 그게 그러니까 이제 노래 뭐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그 중국 TV 예능인데 거기서 이 참 예뻐요를 그러니까 우리 노래 프로그램에서 외국 뮤지컬 넘버를 부르듯이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정도로 이 뮤지컬이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좀 아는 곡이 됐나 보다.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쭤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곡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었거든요. 네.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로서 네. 그래도 그 오디션 할 때 아니면 꼭 한번 불러보고 싶은 그런 노래입니다. 네, 네네.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뿌듯하셨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가져가서 공연을 네. 했는데 네. 또 사랑해 주시니까. 그 빨래 기억이 굉장히 새록새록 나고 그 참 예뻐요를 타전 피어량 타전漂亮. 네, 네, 타전 맞습니다. 피어량은 네, 한다. 네, 예쁘다. 피어량. 네. 네. 그럼 그 영상도 있지 않아요? 영상 조금 있는데요. 네. 잠깐만 그러면 한번 어떤 식으로 네, 부르는지 보고 가겠습니다. 네. 她真漂亮，看到她我会慌张。她真漂亮，看到她我会慌张。每一次，她不经意走过我身旁，我都要将这一瞬间在心底珍藏。 네, 저게 슈퍼 보컬이라고 형루 런신? 深入人心. 네, 형루 런신. 네. 프로그램 이름이. 근데 슈퍼 보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영어로 타이틀은? 슈퍼보컬로 되긴 합니다. 네. 멋진데요. 그래서 저 프로그램이 약간
중국에서 뮤지컬 붐을 일으키는데 조금 도움이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네. 그 일반 관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뮤지컬이 뭔지 알게 네. 되었습니다. 네. 아, 네. 예. 그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가 2015년, 16년 그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있었던 곳이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완전 대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큰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뮤지컬 얘기하면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아, 네네. 중국에서는 이제 음악극이라고 하는데 근데 뮤지컬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근데 상하이나 베이징이나 뭐 그때 광저우도 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몇몇 대도시들의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이제 알고 예.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 프로그램 덕분에 아, 굉장히 뮤지컬을 많은 일반 관객들이 그랬겠네요. 생겼다는 예. 거예요. 네. 뮤지컬에. 네. 뭐 노래는 그러면 어떻게 번역을 어떤 식으로? 저희 그 대본이나 노래 번역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프로듀서로서 다 한국식 이렇게 체크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그 사실 중국 가사는 약간 좀 직접적인 네,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이렇게 그래요? 우리 일반 말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예전에. 근데 이 빨래라는 작품은 굉장히 일상생활 그쵸, 중에 일상어가. 나와야 되는 예, 그런 말로 음. 그 가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 한동안 좀 많이 고민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 노래는 약간 문어체 같은 거라면 우리는 약간 구어 네. 그런 돼 있다 그런가요? 뭐 이런 네. 거.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그런가? 그 지금의 노래도 약간 조금 더 이쁘게 네. 더 좀 감정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실 예를 들어 타전漂亮 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중국의 어떤 대중음악으로 봤을 때 이 네. 제목을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아, 네. 보통 그럼 어떤 식으로 해요? 좀 더 이쁘게 해야죠. 아. 예를 들어 타전 美丽 타전 메일리. 예를 들어서. 네, 네. 메일리는 뭐예요? 네, 메일리는 아름답다. 아. 우리나라 말로는 미려하다. 네, 네, 그런 네. 건데. 그냥 뭐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좀 네. 더 네. 아. 그 뮤지컬도 이게 그 노래할 때 말처럼 이렇게 노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이 십몇 년 동안 계속 이 형식을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그게 가사 자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니었나요? 네. 있었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 공연 네. 보셨을 때 네. 조금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자막이 절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네. 하는 공연을 볼 때 자막이 나오지 않죠. 그쵸. 보통. 네, 중국은 네. 중국말로 해도 그죠. 자막이 가사 부분은 이게 자막이 자막으로 있어요. 나와요. 네. 네. 그건 왜 그럴까요? 제가 성조 보기에는 때문인가요? 성조 때문에 네. 정확히 이렇게 가사 전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성조가 음의 높낮이로 뜻이 달라지는데 네. 이게 멜로디가 또 멜로디가 붙으니까. 붙으면 그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네, 그런 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꼭 뭐 자막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아직 그 길을 차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자막 안 나오게 그 관객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네. 길을 저희도 계속 차고 계속, 있습니다. 네. 예. 서로 좀 익숙해지는 그게 네. 필요하겠네요. 네, 시간이.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볼 때 자막이 나오니까 좀 좋긴 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가끔 또 좀 안 들릴 때는 그쵸. 예, 그게 네.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네, 있어요. 맞아요. 우리말로 하는 네. 것도. 우리 드라마도 밑에 다 자막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가요? 많이 해요. 자막하는 요즘 데가 그리고 많아요. 약간 배리어 프리 뭐 그런 그것 것도 때문에 있고, 예. 자막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예. 있고. 예. 근데 그냥도 괜찮더라고요. 꼭 배리어 프리의 네, 네. 그런 그쵸. 쪽으로 네. 보지 않더라도. 네. 예. 좀 양쪽으로 다 파악할 수 아,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때 빨래를 봤던 기억이 있고 또 그때 스릴미도 굉장히 재밌게 한국에서 보셨다고 그래서 이것도 중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 사실 중국의
이 뮤지컬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012년 전에 네, 네. 사실 중국에서 라이센스로 공연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아, 그래서 다 2000 투어 공연 외국에서 네. 온 팀이 와서 하는 걸로. 네, 네, 네. 사실 2002년부터 네. 레미제라블 이 그죠, 공연이 네. 상하이 대극원에서 공연하게 되고 투어로 네. 그 이후에 이어서 2003년, 2004년에 캐츠, 네, 네. 사운드 오브 뮤직 아. 그리고 오페라 유령 네, 이렇게 거의 그런 해마다 한 큰 편씩 뮤지컬들이. 이렇게 상하이 대극원에서 아. 공연 올렸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말로 뮤지컬을 부를 수 있을지 사람들이 그런 감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으니까 네, 네. 좀 전체 공연 그 뮤지컬 시장이 다 투어 공연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아. 2012년부터 네. 그 맘마미아의 중국어 버전이 나타나서 아. 사실 그때부터 정식으로 관객들이 중국어로 뮤지컬을 보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나 지금 생각하니까 학전의 뮤지컬 그 지하철 1호선도 네. 2002년 뭐 그때쯤 중국 공연했던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그건 우리 팀이 가서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중국어 라이선스 공연은 2010년대 이후에 주로 네. 시작이 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배우도 있어야 되고 네. 제작 역량도 이제 그 전에 투어 팀은 그냥 투어 팀 부르면 되니까 물론 그것도 복잡한 일이지만 이제 직접 이 그쵸. 국내에서 만들고 하는 거는 또 음. 다른 일이니까. 네. 그래서 뮤지컬 배우도 이제 뮤지컬 배우 양성하는 그 학과도 많이 생겼다고 제가 그때 들었었거든요. 네. 대학에. 사실 중국 뮤지컬 학과 생기는 게 한국이랑 비슷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2000년 전후에 네. 그때부터 생겼는데 네. 아직 근데 그때 당시에 뮤지컬 시장이 자체가 없으니까 네. 교육 위주로 아. 그 계속 한 10년 동안 네.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네. 그 2012년 이후부터 네. 그 뮤지컬 전공자분들이 이제 실제 무대로 실제적으로 네. 무대에 올려서 이렇게 아.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네. 2012년 이후부터 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딱 그럴 때 대표님이 역할을 많이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딱 그 네. 시기에 한국에서 또 많이 보고 배우시고. 네. 저도 사실 한국에서 그 학교 선배들이 아니면 업계 선배님들이 너무 네. 잘 챙겨주셔서 어. 저도 한국에서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뮤지컬 발레도 있지만 뭐 제가 여쭤보니까 식구를 찾아서 그런 네네. 대학로 소극장 뮤지컬 이거를 또 중국어 라이선스 공연 제작하고 네. 또 어쩌면 해피엔딩 해피엔딩, 그것도 팬레터 있네요. 이런 작품들도 이제 라이선스 공연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작품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사실 제가 제작했던 작품이 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품들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원래 좋아하던 작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작품들 제가 제작하게 돼서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근데 중국에서도 이를테면 이제 그 나라마다 좀 정서가 다를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 좋아하는 네. 게 좀 취향이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요런 작품을 가져가면 중국 시장에서 좀 통하더라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어쩌면 해피엔딩, 네, 어쩌면 해피엔딩, 팬레터, 팬레터, 그 랭보, 랭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식구를 식구를 찾아서 네. 이렇게 장르 이렇게 소재 자체가 다 다르지만 네. 그래도 한국에서 이미 어느 정도 그 공연 시장 특히 뮤지컬 시장이 다양화되어 있잖아요. 네. 중국은 2012년부터 맘마미아, 캐츠 네. 이런 그 대형 공연 한 몇 개 정도 올렸고 그 이후에 한국의 그 김종우 찾기, 네. 김종우 순간의 야채가게 네. 뭐 이런 순간의 소극장 야채가게. 뮤지컬도 좀 올리는 시절이 좀 있었어요. 네. 그 이후에 그 작품이 다양화되어 있진 않아서 네. 사람들이 뮤지컬은
뭐 이런 소재만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사실 많은 다양한 소재로 공연을 올리는 것 저는 정말 의미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작했던 작품은 다 중국에서 이런 그 작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중국 관객들이 좋아하는 게 제가 그때 얼핏 듣기로는 유럽 뮤지컬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브로드웨이보다는 유럽 뮤지컬이 선호도가 더 높은 편입니다. 중국에서 이를테면 어떤 특히 프랑스 뮤지컬이 중국에서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프랑스 뮤지컬이 노트르담 어떨까요? 노트르담 파리, 파리, 예. 그리고 로미오와 로미오와 주리엣, 아. 그리고 그 모차르트 락, 락은 락이 그거는 또 그거도 프랑스 작품이어서 중국에서 아. 엄청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라이센스로 하는 게 아니라 투어 투어 버전입니다. 공연으로. 네.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사실 유럽 뮤지컬이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그 파리 노트르담 드 파리 때문에 유럽 뮤지컬 붐이 일어난 시기가 있었죠. 네. 노트르담 드 파리도 지금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하긴 하지만 한때 정말 갑자기 유럽 뮤지컬이 확 인기를 끌어서 왔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어떤 기사를 봤더니 뮤지컬의 희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뮤지컬이 희극이요? 희극, 코미디 뮤지컬보다 뭔가 막 비장하고 비극적이고 막 슬프고. 웅장하고 이런 거를 좋아한다. 제가 그런 거를 본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그 중국 뮤지컬 시장이 다양화하기 전 상황이어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많아요. 중국에서 뭐 당연히 코미디 공연도 좋아하는 관객들이 많이 있고 그 비극 좋아하는 대형 뮤지컬도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만큼의 작품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시장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7.21억 위안이면은 7억 2,100만 위안인 거잖아요. 그죠? 1,100만 위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1,300억 원, 1,4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맞아요. 2019년에 코로나 직전이네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2022년의 통계가 3.52억 위안이니까 3억 5,200만 위안. 이게 그러면 코로나 전에 2019년보다 한 반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600 얼마 억 그렇죠. 되는 거예요? 660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확 줄었을까요? 줄었죠. 코로나 시기에 중국에서 이제 공연이 거의 중단된 시기가 있어서 한 5, 6개월 동안 계속 공연 못했고 제 기억 중에 9월부터 2022년 9월부터 다시 공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중국에 있을 때 뵀던 그 상하이 컬처스퀘어 상하이 문화광장에 계신 분한테 들으니까 우리가 한국보다 작다. 시장이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우리는 앞으로 더 갈 길이 더 멀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시장 규모로는 우리가 한 작년에 4천억, 5천억 그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요. 시장이 굉장히 큰데 뮤지컬 시장은 이제 조금 늦게 시작해서 그 얘기는 뭐 앞으로 엄청 발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 뮤지컬이 그래서 라이선스 공연을 요즘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서. 중국 시장의 한 반 정도는 지금 한국 라이센스 뮤지컬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국 뮤지컬 그것도 막 대형 뮤지컬보다는
그 좀 중소형 창작 뮤지컬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음. 투어도 하지만 이제 중국어 라이선스 공연도 많이 하고. 예. 네, 2022년부터 네. 사실 코로나 다음에 네, 네. 많은 극장이 오픈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중극장이나 대극장보단 조금만 있는 소극장 공간에 네. 공연할 수 있는 그 작품을 네.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한국 대학로 작품이 그 네. 소극장, 중소극장 작품이 네, 되게 네. 많잖아요. 그렇죠. 웨어메이드한 중소극장 작품들이 그 중국의 소극장 공간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봤던 거는 이제 상하이 문화광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거기서 하는 공연에 이제 제작 프로듀서로 많이 참여를 하셨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느낀 거는 약간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중에서 조금 그러니까 보편적인 소재 있잖아요. 뭐 라흐마니노프라든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한국 사람들이 등장하는 캐릭터가 한국 사람인 거는 아니거든요. 그쵸. 그런 창작 네. 뮤지컬 한국에서 만든 창작 뮤지컬이지만 배경은 그냥 외국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뭐 뭔가 국경 이런 거 상관없이 네. 그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중국 시장에 가는 뮤지컬들 이렇게 보면 예. 카라마조프, 뭐 브라더 형제들, 카라마조프 이런 것도 외국 작품을 원작으로 한 네. 한국산 뮤지컬인데 그게 이제 중국어 라이선스 공연으로 가고 그래서 한국인 연출가가 가서 연출을 하기도 하고 그런 네. 식으로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뭐 가져가서 하기에 조금 편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회사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한국에서 봤던 그 한국적인 작품 중에 그래도 빨래하고 식구를 찾아서 2편 정도 제작했으니까 굉장히 그 중국에서 가능성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관객 타깃이 조금 달라요. 다른 그 팬덤 그 선호하는 그런 작품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사실 그런 쪽 관객을 찾는 일이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럼 스몰 라이선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이 레플리카로 하지 않고 좀 어느 정도 현지화해서 하는 공연을 많이 하고 계신 거죠? 네. 그 레플리카 공연은 중국에서 좀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레플리카 공연하면 이렇게 중국 관객들이 중국 배우가 외국 배우의 비교가 돼요. 이게 노래 잘한다, 못한다. 뭐 이렇게 연기 좀 다르다. 똑같이 하면, 똑같이 하면 비교가 돼요. 일단은 배우의 그 배우를 보고 두 번째는 중국의 공연 시장이 아직 그렇게 크진 않아서 레플리카로 하면 사실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좀 중국 제작사 입장에서는 왜냐면 한국처럼 이렇게 중국에서 공연 한 번 만들었을 때 장기적으로 2개월, 3개월 공연할 수 없으니까 한 도시에서 일주일이나 2주일만 공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국 투어 해야 그 답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레플리카로 하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문화 차이 때문에 레플리카로 공연할 때 중국 관객들이 100%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100%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조금 번토화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식구를 찾아서 같은 건 사실 한국의 시골 마을 네. 얘기잖아요. 네, 네. 그거는 그럼 이제 중국의 중국의 시골 시골 마을 마을. 얘기입니다. 네, 그걸로 네, 바뀌었습니다. 예, 좀 네. 재미있는 작품이에요. 그 네, 특히 공연 쪽 종사자들이 네. 이런 공연 많이 좋아해요. 아, 예, 중국에 일반 계신? 관객들보다는. 아, 네, 네. 네. 그럼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뮤지컬 그 찾아서 보는 팬층이 좀 생겼나요? 네,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시는 그 쓰리미. 부터 네, 네. 이 팬덤 그때부터 많이 생겼습니다. 아, 그렇구나. 음. 사실 쓰리미는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좀 큰 계기가 된 작품이라는 아,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네. 약간 대학로 소극장 뮤지컬이고 남성 2명, 남자 배우 2명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별로 많이 출연하지도 않고. 네. 근데 그 작품이 그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그거는 창작 뮤지컬은 아니고 외국 거를 네. 가져온 거지만. 네. 그 쓰리미 이후로 약간 그런 비슷한 뭐꼭 비슷하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결의 네, 네. 작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도. 네. 그럼 진짜 쓰리미 이런 거는 제목을 어떻게 바꾸나요? 어떻게 번역했나요? 일단 그때 제작사가 CJ였으니까 네. 처음 그죠. CJ가 중국 진출했을 아. 때. 네네네. 그래서 CJ가 정하는 제목이 위험 유희라고 합니다. 아, 위험 유지, 예, 네. 뭐 위험한 아. 게임 뭐 이런 위험한 뜻이네요. 게임입니다. 예. 네. 그렇게 아. 정해주셨어요. 아, 네. 그랬구나. 네네. 네. 빨래는 아까 그러니까 시이프니까 그냥 시이프. 예, 네. 그냥 똑같이 새 빨래로, 의복이네요. 네. 의복을 씻는다. 예, 예. 빨래네요, 빨래. 그건 네, 그냥 네. 빨래고 그러면 지킬의 나이드는 그때 어떻게 번역하셨죠? 지키앤 하이드는 중국에서 원래 그 원작 소설이 있으니까 네, 그 그대로. 원작 소설은 变身怪异라고 번역했어요. 변신괴의. 예, 맞습니다. 그 공연도 그대로 이렇게 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식구를 찾아서는요? 똑같아요. 식구를 찾아서요. 寻找家人입니다. 아, 자런. 네, 네. 아, 식구라는 말은 어려워요. 예. 아, 그렇구나. 중국에서 식구라는 말이 좀 있긴 한데 있죠. 짜른이 그 가인이에요. 네, 가인이 가족이라는 아마 뜻이죠. 그 식구하고 가장 가까운 네.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왜냐하면 네. 식구는 우리 그 가족뿐만 네.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식구들 그렇죠. 뭐 네. 그거 我们家人 회사 네, 네. 식구들라고 네. 했을 때도 家人하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네. 아. 제가 번역했던 한국 작품 중에 또 하나는 네. 심야 식당이었습니다. 아, 심야 식당. 예, 그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전이- 그냥 제가 직접 번역하고 가사도 네. 제가 다 아, 제가 그래요? 직접 번역했습니다. 예. 심야 식당은 저희가 그냥 제작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냥 네. 번역만 번역을 제가 하셨어요. 했습니다. 아. 예. 그럼 그거는 그냥 현예深夜食堂. 현예 식당. 아, 네. 그건 그대로 심야 하셨네요. 식당.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번역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어. 보니까 영웅이 우리나라 그 뮤지컬 영웅이 네네. 중국 공연할 때 그 번역에 참여하셨던. 아. 네. 예. 왜냐면 그때 하얼빈에서 공연해야 그죠. 되는 상황이어서 예, 예. 그 자막을 네. 제가 그 번역하는 게 제가 참여했습니다. 아, 예. 그 중요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네요. 네, 네. 어. 근데 요즘 중국의 한국 뮤지컬이 그냥 이렇게 투어를 가는 거는 예전보다는 많이 좀 어려워진 상황인가요? 2016년 이후에 네. 중국에서 그 한국 작품의 정식 공연이 네. 별로 없는 걸로 기억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달라지지 그러게요.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기대를. 네. 예. 지금 근데 라이선스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보면 뭐 고선웅 씨나 오세혁 씨나 이런 연출가들이 중국에 가서 네, 연출을 하기도 하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교류는 사실 이미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저도 중국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본 지 되게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 뮤지컬 이렇게 찾아보니까
중국에도 한국 뮤지컬을 좋아하는 관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면 무슨 작품을 보면 돼 이런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네. 일반 관객들이 네. 그 한국 공연 보려고 많이 찾아와요. 네. 정말. 네. 그 정도로. 네. 네. 사실 너무 편하게 올 수 그쵸. 있잖아요. 네, 어디 가까우니까. 브로드웨이 이런 데 갈 것도 없이. 그렇죠. 그렇죠. 네.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데스타운도 사실은 미국 브로드웨이 작품인데 음. 그거 이제 이번에 오셔서 네. 보신 거잖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너무 웨어메이드한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예, 네. 정말 재미있게 잡았어요. 네, 음. 네, 이게 그 추세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중국에서도 이게 뮤지컬 추세 요즘 좀 생기기 시작하는데 아, 네, 하데스타운 이런 작품 보고 네. 저희가 많이 공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중국에 그때 있을 때 앞으로 중국 뮤지컬 시장 굉장히 재밌게 잘 가겠다. 사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뭐 극장도 굉장히 잘 지어놓은 상하이 문화광장 같은 데 가보고 거기 상하이 희극학원에도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하는 배우는 학생들도 거기 한국인 학생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고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생각만큼 그렇게 그러네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제, 코로나도 지나갔고 예. 슬슬. 네. 네. 다시 시동을 음. 얼마 전에 진짜 중국 창작 뮤지컬 중국에서 만든 뮤지컬이 한국어 라이선스 공연으로 왔어요? 공연된 게 있었어요. 아. 네, 지금 하고 있는 네, 지금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접변이라는 작품. 네. 저는 아직 네. 보지는 못했는데요. 예. 그리고 그 이전에도 대구 국제 뮤지컬 그 페스티벌 네네. 거기 중국 작품들이 꽤 많이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예. 네. 점점 창작 뮤지컬이 많아지고 있나 봐요. 네, 네, 네. 한국이랑 다르게 중국의 라이센스 시장이 과연 이렇게 커질 수 있을지 잘 모릅니다. 그 오히려 창작 뮤지컬의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중국에서는 그거를 창작이라 원창, 웬창, 왼창. 웬추앙, 네, 웬추앙. 웬추앙. 네. 네. 아 중국어 오랜만에. 네, 맞아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그럼 네. 중국에서 창작 뮤지컬 만들 때나 뭐 이런 것들은 한국이랑 좀 많이 다른가요? 일단 시장 규모가 좀 다르니까 사실 그 중국에서 한번 만들면 계속 투어해야 이게 그 공연 횟수를 채울 수 있는데 지금 그 예를 들어 상하이에서 예를 들어서 창작 뮤지컬 하면 네. 소극장도 괜찮은데 지금 소극장에 오픈런 하고 있는 공연도 있지만 중극장이나 대극장에서 공연하는 작품을 만들면 네. 한 달 정도 하나요? 한 달도 안 돼요. 아, 그래요? 보통 지금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만 공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큰 제작비로 작품을 만들기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소극장용으로 많이 창작을 하시겠네요. 그러면. 네, 네. 근데 한국이랑 다르게 또 소극장하고 대극장 공연 동시에 지금 창작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소극장에 민간 회사들이 많이 네. 작품을 만들고 있고 네. 대극장에 중국 국영 회사, 네, 국영 극장 네. 이 그 직접 제작이나 네. 외부 제작사랑 같이 네. 협력해서 작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를테면 뭐 오페라 유령이나 뭐 이런 게 투어 공연이 와서 외국 팀이 와서 한다. 그래도 한 달을 못 하나요? 그거 한 달 해야죠. 그러니까 아직은 대형 뮤지컬은 외국 투어 공연이 더 많은 상황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소극장 뮤지컬은 요즘 이제 원창, 중국 뮤지컬 창작 뮤지컬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고, 근데 소극장의 라이선스 공연은 한국 공연이 굉장히 많고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앞으로
포부 이번에도 이제 한국 뮤지컬 보고 공부하려고 오셨다고 네네. 하셨지만 앞으로 계획이나 포부를 좀 말씀을 네. 해주세요. 네. 계획이라는 것보다는 전 기원을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다들 중국 시장이 이렇게 인구가 되게 많으니까 시장이 네. 되게 크다고 생각하지만 네. 아직까지 중국의 뮤지컬 시장이 그렇게 한국만큼이 안 되어서 사실 중국 뮤지컬 시장도 중국의 땅만큼의 그런 좀 커져야 좀 저희도 그 좋은 작품도 많이 만들고 한국이랑 협업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중국의 뮤지컬 시장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두 번째는 한국의 그 프로듀서 선배들이랑 같이 네. 이게 저희 아시아 정서를 잘 좀 표현할 수 있는 네. 그런 작품 만들어서 나중에도 뭐 중국이나 한국, 일본 네. 저희 아시아 그 많은 나라에서 공연하고 네. 또 영미권을 진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그런 기원입니다. 네. 이미 그렇게 같이 한 작품 랭보가 그런 식으로 만드신 건가요? 네네네. 랭보가 그 라이브의 강병원 네. 대표님이 그죠. 이렇게 기획해서 네. 그 거의 초연 때 네. 거의 중국하고 한국하고 거의 동시에 초연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럼 앞으로는 더 많은 작품들을, 더 그쵸. 좋은 작품들을 예. 네네. 그렇게 만들어서 잠깐 정말. 뜸했던 네. 교류가 이제 활발해지고 더 좋은 작품도 네. 생기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국 작품들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예. 네. 또 중국에서 또 좋은 작품 많이 만드시고 네. 아,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왕혜소 씨와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 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만날 수 있고요.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 커튼콜 치면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왕혜소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